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돈은 정말 중요하고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만 떠오르시나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요. 어느샌가 모르게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적 없으신가요? 이를테면 질투라든지 셈이 난다든지 말이죠. 그리고 월급 받으면 잠깐 들뜨지만 막상 쓰고 나면 후회가 밀려온 적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반응들은요. 사실 돈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요.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돈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이미지의 정체부터 그리고 어떻게 말 한마디가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지 다카하시 히로까지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전에 구독자님들께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에서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 새끼 코끼리일 때부터 튼튼한 줄로 다리를 묶어서요. 말뚝에 메어놓고 도망 못 가게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 줄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새끼 코끼리는 정말 필사적으로 줄을 끊고 도망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힘이 약한 그 새끼 코끼리는요. 줄을 끊거나 말뚝을 전혀 뽑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데요. 이제 성체가 된 코끼리 역시 이 줄로 다리를 묶은 후 말뚝에 메어 놓잖아요. 이미 충분히 그 줄을 끊거나 말뚝을 뿌리채 뽑을 정도로 힘이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릴 적 경험과 감정이 만들어낸 이미지 하나가요. 평생을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의식적으로는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지만요. 막상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내려가 보면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처럼 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입니다. 당기고 싶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 부모님이 돈을 세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세다가 그 손으로 돈 만지지 마. 돈은 더러운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기억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서요. 어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뭔가 돈은 불편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반복되면 어느새 스스로 이렇게 설정해버립니다. 나는 이 정도 벌면 감지덕지지. 부자랑 나랑은 안 어울려.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을 때 매월 받는 월급에 익숙해지면요. 어느새 딱 그 급여의 가치밖에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이 말은 표면 의식의 신호일 뿐이에요. 잠재의식 속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너스를 받았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저축해서 자산을 살 준비를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요. 이참에 여행 가자. 그거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질러야겠다. 이런 소비 충동이 먼저 들진 않나요?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돈은 부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면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결국 지금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는 현실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끌어당겨 보려고 했는데 막상 돌이켜보면 소비 충동이 일어났던 경험들. 그래서요. 이 관념을 바꿔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양자역학 관점에서 어떻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 관념, 이걸 없애고 내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자에 따르면요. 빈곤한 사람은 돈을 혐오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 라고 말해요. 저자는 단지 돈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강조하는데요. 이 이미지에 따라 사람은 다음에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신가요? 첫 번째, 불행한 빈자, 돈도 없고 마음도 가난한 사람. 돈은 더럽고 갖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빈자, 마음은 풍요롭지만 돈 자체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다.
돈 그거 없어도 돼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돈이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이 두 유형의 공통점은요, 노동으로 벌어들인 것 외의 수입에 미묘한 죄책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미묘한 죄책감의 배경엔 돈이 본인 스스로와 크게 연관없는 것,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세 번째입니다. 불행한 부자. 돈은 많지만 그 돈을 지배의 도구나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결국 신뢰를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져가죠. 네 번째는요, 행복한 부자. 돈을 감사의 결과, 신뢰의 증거로 봅니다. 돈은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가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된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쯤 이미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하나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돈을 사랑의 상징, 감사의 결과, 신뢰의 증거, 이걸로 인해 생긴 긍정적인 에너지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돈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립인 거죠. 돈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해버리면요, 네 번째 유형이었던 행복한 부자,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행복한 부자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나 재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믿음, 감정, 생각의 에너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네, 여러분,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떠올리는 생각, 이 모든 것들도 다 에너지죠.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와 생각을 실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그림으로써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입자의 형태가 바뀌고 결국 이 에너지의 상태도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저자의 세미나 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전에 한 세미나를 열었을 때 나는 그 당시 참석했던 50명의 수강생들에게 350억 원을 상상하는 트레이닝을 한 적이 있다. 내 연수입은 350억 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끌어당기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그 세미나가 끝나고 약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실제로 한 명의 수강생이 350억 원을 현금으로 손에 쥐었다고 소식을 들었다. 네, 여러분, 저자가 말한 그 50명 중에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끌어당겼는지 궁금하시죠? 그 수강생만이 정말 생생하게, 현장감 넘치게 350억 원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350억 원을 현금으로 쌓으면 어느 정도 높이일지,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지 이렇게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상상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과 이미지를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그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도 실제로 원하는 걸 상상할 땐 정말 생생하게 그 장면을 구체화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이상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일지, 부의 크기를요, 정말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행복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이 돈이라는 에너지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또 그거에 대해 얼마나 생생한 현장감을 지니고 있는가로 갈린다는 겁니다. 즉, 돈을 관측할 수 있는 세계로 보는지 아니면 관측할 수 없는 세계로 생각하는지, 이 차이인 거죠. 저자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금액이 내가 가진 돈의 전부라고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은행에서 본인 통장에 찍힌 돈 다 찾으려고 하면요, 그 정도의 현금이 실제로 은행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출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숫자는 실제 돈이 아니라 단지 정보, 즉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늘어나면 잠시 안심하지만 또 곧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풍요의 상태에 결코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는요,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에 딱 한정 짓는 게 아니라요, 모든 돈은 내 것이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탐욕이 아닙니다. 돈이 흐른다는 믿음을 통해서요, 내 잠재의식에 있는 돈에 대한 부족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실제로 풍요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계좌에 찍힌 숫자보다 현재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더 큰 돈을 믿는다고 해요. 왜냐고요?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름을 먼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현실을 이끌어오는 거고요. 예를 들면요, 스타트업의 경영자가
특정한 미래, 어떤 시점에 어떤 것을 현실로 실현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잖아요. 그 당시엔 그 비전은 아직 현실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일 뿐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요. 실제로 그게 오를지 말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하지 않는 그 자산의 미래 가치를 보고 오른다고 믿는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걸 현실로 실현하는 거죠.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즉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겨우 5%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95%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현실에서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관측할 수 없는 것,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생각한 일이 현실이 된다는 이 생각,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만 한다고 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을 열심히 머릿속에 그려도 갑자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금도 내지 않으며 일하지 않고도 10억 원을 손에 넣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10억 원을 마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자 역시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에 초점을 두셔야 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바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생각들이 현실로 되기까지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이 시차를 줄이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요, 막 거창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바로 말의 힘. 양자역학에서는요, 전자는 관측을 하지 않으면 파동 상태거든요. 이게 관측을 하는 순간 입자 상태가 돼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나 생각은 양자역학적으로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상이나 생각을 현실화하려면요, 파동에서 입자로, 즉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상상을 여러분이 언어로 말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저자는 이걸 그냥 말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말 역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정말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언어 에너지는 말과 목소리 주파수, 언어는 말 그리고 목소리의 주파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같은 언어라도 소리의 주파수가 바뀌면 언어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는지에 따라 목소리 톤이나 발성 방법, 즉 목소리의 주파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고마워와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고마워 세 글자인데도 전달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즉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말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자의 말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당신은 지금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은 당신이 과거에 한 선택과 결정으로 끌어당긴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부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돈이 없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라는 미래를 지금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당신이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은 정말 드물기 때문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 부자가 되는 평행세계가 선택되어 시작된다. 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정의해도 좋다. 연봉 1억 원도 3억 원, 10억 원,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다만 지금 당신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짐들이 보이지 않는 파동 상태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입자 상태가 되고 결국에 현실이 된다.
엘리베이터로 바꿔서 생각해보라. 지금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고 있으면 엘리베이터는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정확히 있다면, 이를테면 7층, 15층, 22층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딱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는 당신을 목적지로 안내할 것이다. 인생도 완전히 똑같다. 인생에서도 갈 곳을 정하지 않는 한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곳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버튼을 누를 때 당신의 인생 가능성을 넓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트이었습니다.